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블로그에 베트남 여성의 신상 정보가 담긴 포스팅이 올라왔습니다. 포스팅에는 태어난 해, 고향, 키와 체형 같은 여성의 개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관계 같은 가족의 신상 정보, 문신 유무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성뿐 아니라 해당 블로그에는 500여 건이 넘는 해외 여성들의 상세한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개인정보를 담은 국제결혼 홍보 광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결혼 상대방의 신체 정보를 표시를 하고 광고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지난 1월 개정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방침인데요. 개정안은 결혼 상대방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 신체 정보를 표시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여성의 신체 정보를 광고하면 사업주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도 불법 광고가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유튜브를 이용해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인종차별을 조장한 영상을 제작한 업체들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평범한 국제결혼 부부의 일상을 담은 듯 하지만 끝에 광고를 넣어서 결혼 이민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여성을 인기 국적별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기도 했다고 하네요. 법망을 피해서 영상 광고를 제작한 것이죠. 네, 여성의 동의를 받고 사진과 개인 정보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불법 광고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세한 개인 정보나 성상품화 홍보 광고, 우리가 먼저 신고 버튼을 꼭 눌러야 되겠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상속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평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족 간의 상속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평소에 이제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잘 하셔야 되고요. 네. 또 부모님도 각각 그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일부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하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시키시면 분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 오늘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분이 직접 올려준 사연이 준비돼 있거든요. 사연 들어보고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시아버님과 어머님은 재혼을 하셨고요. 사실혼 관계로 40년을 사시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3개월 전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해 현재 뇌사 상태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집이 있으며 어머니께는 제 남편인 친아들이 한 명 있고 아버님께는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현재 연락이 가능한 딸이 있고 연락 두절된 아들과 가족관계 증명서상 누군지 모르는 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현재 상속 문제가 막막합니다. 아버님이 뇌사 상태여서 협의 분할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연락이 안 되는 아들과 어릴 적 사망한 것 같다는 가족관계 증명서상 딸로 인해서 집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성년후견 심판도 아버님 쪽 자식들이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고 지금 아버님이 식물인간 상태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성년후견 심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쪽이 유일하게 연락되는 딸은 어머님의 아들인 저희 남편이 상속 등기를 가져가고 매매해서 아버님 집은 전부를 아버님 명의 통장으로 넣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재혼 부부인데 혼인신고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또 각자의 자녀들이 있고요. 아버님이 뇌사 상태에 빠지신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상속이 개시가 될까요? 예, 우리나라는 뇌사를 법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속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고 어머니에 대해서만 상속이 개시됩니다. 네. 어머니의 법정 상속인으로는 뇌사 상태에 빠진 아버지와 의뢰인 분의 남편분이 공동 상속인이 되실 거고요. 그렇겠군요. 법정 상속분은 아버지가 5분의 3, 그 사연자분의 남편이 5분의 2씩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 상속 재산으로는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뇌사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사연 주신 고민처럼 협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딸 말처럼 아들이 그냥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되는 건가요?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아버지 동의 없이 사연자가 아버지의 지분까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고요. 아버지가 뇌사 상태시라면 아버지를 위해서 성년후견 개시 절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그쪽에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사연자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 1항에 의하면 사촌인의 친족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촌인의 친족이라는 말은 사촌인의 혈족뿐만 아니라 인척도 포함되고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이나 혈족의 배우자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연자와 새아버지의 관계는 계부자 관계여서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연자분의 남편이 하셔도 된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잘 알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걱정 또 하세요. 자, 할 수 있는데 너무 또 오래 걸리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보통 이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의 소요 기간 통상 1년 미만 정도이고요. 네. 다만 또 친족 간에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리겠지만 통상은 1년 미만 정도로 소요됩니다. 네. 사실 이제 법원에서 오래 걸린다는 절차가 이제 요새는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신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재판부가 또 사건이 많아서 이제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툼이 없다면은 사실은 일사천리로 뇌사 상태라는 거 입증하기가 쉬워서 뭐 감정도 필요 없을 테니까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면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후견인이 만약에 이제 사연자분의 남편이 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위한 행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후견인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후견인 그 경우에는 이제 뭐 법원에서 정하는 전문가 후견인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네. 만약에 본인이 후견인이 되셨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후견인이 되고 나서 네. 다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만 대리인을 신청한다. 네. 이런 방법도 있겠군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네요. 하나는 아예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세우거나 아니면은 남편분이 후견인이 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네. 이런 방법이 있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이제 남편하고 같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이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 이제 상속을 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 상속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에 그쪽 자녀들이 다시 상속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조금 복잡해 보였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강효은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